지금 북한은요, 한국 정권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가 4.27 선언 1주년인데요. 문 정권이 공동 행사를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4.27 판문점 선언 1주기를 맞이해서 통일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공동행사를 추진해왔지만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답보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가 4.27 평화 마라톤 행사를 북한에 제안했지만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전에는 북한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후 지금 묵묵부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 먼 길 더 롱로드도 북한 측이 참여하지 않은 채 27일 오후 7시부터 판문점 남쪽에서 한국 측 주도로 일방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정권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도보다리 등 판문점 내 5곳의 특별 무대 공간을 맞이해 공연과 미술 작품 전시, 영상 상영 등을 한다고 합니다. 돈 쓸 데가 없어서 미친 인간들입니다. 자, 군사회담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다연장 로켓인지 저고도로 날아가는 신형 미사일 등을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형 고속정,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달리는 반잠수정 비슷한 고속정에 이런 스텔스형 고속정의 신형 미사일을 저고도로 날아가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단거리 지상전투용 유도미사일을 달아서 지금 신속하게 남침해서 공격을 하는 것. 즉 이런 신무기를 탑재해서 게릴라식 공격으로 서해 오도 등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도 북한에다가 F-35 신형 무기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때 40대 계약에서 지난 3월 말에 2대 들어왔는데 북한이 그걸 비판을 하고 지랄을 하니까 그게 겁이 나서 고위 군 간부들은 가지도 못하고 공군 해당 부대 차원에서 숨어서 조용히 끝냈습니다. 정말 웃겨도 너무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북한이 이런 신형 무기를 개발한 것이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9.19 군사 합의는 남한에만 적용되고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자, 오늘 둘레길 개방 목전에 이르러서 고성으로 군수내부가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 정경두가 또 육군참모총장과 비공개 행보를 했고 에이브럼스 유엔 사령관도 고성에 갔고 그런데 파주처럼 뿐만 아니라 고성도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 27일 날 일방적으로 고성 DMZ 둘레길을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왜 육군의 특공연대가 둘레길 관광객에게 헬멧과 방탄복을 비치하게 한 채 관광객 앞뒤에서 호위하게 합니까? 둘레길이 아니라 공포의 길 체험을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부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한다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직접 신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문재인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한다고 비무장지대 관광을 추진 중인데 민간인 관광에 필요한 유엔 사령부의 개방 승인을 위해 군 당국이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아직까지도 개방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 비무장지대는 유엔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개방 예정 일정이 27일 앞으로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엔군은 아직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고성지역 둘레길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합니다. 정경두가
비공개 일정으로 둘레길 코스를 돌며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22일에는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23일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같은 코스를 둘러볼 예정이다. 수뇌부의 이런 행동은 관광객 안전 점검뿐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행보로 보인다는 겁니다. 고성 지역은 일반 전초 철책을 통과하지 않아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개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감시 초소를 포함하는 철원 파주 지역처럼 고성 지역도 유엔사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개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고성과 함께 파주 철원까지도 DMZ 둘레길을 개방하려고 했지만은 이 두 지역은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해서 필요 없는 고성 지역만 개방하기로 했는데 고성 지역도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둘레길로 지정된 고성 도보 구간은 남방 한계선 위로 형성된 GOP 철책 근처까지 들어가게 돼서 DMZ 관할권을 지닌 유엔사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분계선이 있고 거기에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이래서 각 4km가 이걸 남방 한계선을 넘어서서 GOP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한계선을 지나서 GOP 근처까지 가는 관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 당국 수뇌부는 현장 방문이 철저한 점검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게 국방장관과 육참총장이 방문한 다음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이 지역에 데려가 가지고 사령관한테 5개 부서로부터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를 받게 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유엔사는 고성 지역을 승인한 뒤 시범 관광 결과를 보아가며 파주 철원도 승인을 할 건지 검토할 거라는 겁니다. GOP 후방에 위치한 고성 지역보다 비상주 GP에 오르는 나머지 두 지역의 안전 점검은 훨씬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유엔사 측은 말하고 있고, 웨이네어 유엔 부사령관은 미디어 설명회에서 둘레길이나 안보 견학 문제는 위치 지형 등에서 각각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엔사와 이견이 없이 이 약속을 끌어낼 거라고 지금 정권은 자신에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겨냥하고 있는 DMZ 주변을 관광객이 다니면 그때부터 적대 행위가 종식되는 부분입니까? 자, 이 둘레길 개방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안보 관광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책선에 관광객이 드나들게 하고 그래서 철책선을 지키는 군의 긴장도 떨어지고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전체 휴전선을 차례대로 무력화시키고 유엔사를 내쫓기 위한 그런 어떤 맥락하에서 DMZ 평화공원, 유해 공동 발굴, 지뢰 제거, 철책선 제거, 관광지화 등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서해에도 평화수역 설치를 통해서 한마디로 NLL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현 정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문 정권은 정말로 이해가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이 언젠가 열리면 트럼프의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달하겠다. 한미 회담 때 문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메시지를 줬다. 그래서 대북 관련해서 무슨 내용이 담겼나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김정은이가 조만간에 문재인과
정상회담을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청와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메시지에 나올 내용은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상식적 수준의 이야기일 거라고 보입니다. 메시지에는 현재의 방침에 관한 것과 미북 회담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한마디로 빅딜에 응하게 되면 미국이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즉 특정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트럼프가 말을 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조용히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김정은이가 그런 거 갖다 준다고 고맙다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자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버렸는데, 빅딜, 포괄적 비핵화. 그런데 문재인에게 또 다른 상반되는 메시지를 보내서 스몰딜도 용인해 주겠다, 조금만 더 열어라, 이런 말을 할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지금 문재인에게 줬다라는 메시지 안에는 미북 간의 실무회담에 조속히 임해라, 나는 니하고 좋은 관계 아니냐, 열어보면 이게 무슨 비공개냐 할 정도로 허접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마라, 이렇게 비꼬았는데, 문재인을 통해서 트럼프 메시지를 넘겨받는 모양을 갖추게 되면 이 또한 김정은의 위상 추락과 연결되기 때문에, 북한 또한 김정은이가 한미회담의 최종 결과를 보지도 않고 자기 입장을 밝힌 마당에 지금 미국 메시지를 문재인이 들고 왔다고 만나주는 것은 그야말로 아마 그걸 받았다, 이런 걸 공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해먹으려고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매우 웃긴 짓거리가 많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서울에서 이 트럼프 정부 들어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이 프리버스를, 라인스 프리버스를 노영민이가 극비리에 만나고 간 이후에 공개됐습니다. 자, 노영민은 지난 3월 28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을 만났고, 이날 회동은 통역 등 소수 인원만 배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 정치권의 분위기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제2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 측과 물밑 접촉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4월 11일 워싱턴에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렇게 한국 측이 만났는데,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프리버스가 고액의 컨설팅을 무슨 유치했니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 책,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공포에 보면 프리버스가 트럼프가 2016년 선거 직전에 이 옛날에 방송국 차를 타고 가면서 여성에 대해서 성적인 희롱을 하는 말들을 한 테이프가 공개된 이후에 프리버스는 트럼프한테 즉각 물러나야 되고 펜스한테 후보직을 넘겨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리버스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인가를 해서 공화당에 지금 트럼프한테 손을 대지 않으려는 공화당을 붙인 공로는 있지만은, 그런 어떤 표현 때문에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가 일찌감치 몇 달하고 쫓겨났고, 쿠슈너한테 박살이 났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권의 가장 핵심은 이방카 쿠슈너 부부고요. 그래서 프리버스가 쫓겨난 뒤 켈리가 또 하다가 켈리도 쫓겨나고 지금은 백악관 예산국장을 하던 사람을 비서실장 대행으로 시키면서 하노이에도 데려갔지요.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프리버스는 뮬러 특검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 특검에다가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전에도 영향력이 제로였는데 뮬러 특검 보고서가 지금 공개되어서 미국이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프리버스의 영향력은 제로 이하,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권은 저거들 생각하는 것처럼 백악관 비서실장 전 트럼프의 핵심 측근,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서 트럼프를 설득해야 되겠다. 미안하지만은 그 프리버스는 지금 이 트럼프의 딸 사이 부부에 의해 완전히 그냥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남측이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24번을 비난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북한의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해 한 건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까지 포함한 군사 합의를 어겼다라고 이야기한 비판은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시로요, 북한의 가전 매체들이 총동원되어서 우리 군이 지금 군사 합의를 어겼다고 이렇게 관영 매체, 비공식 매체 등을 통해서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이런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서 한 건도 비판하지 못했고 또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도 전혀 비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한마디로 북한의 거의 졸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지난 4월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 군사 합의를 위반한 사항이 식별되어 10여 이상 군사적 조치를 요구했지만은 북한에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지만 어떤 사항을 통해 어떻게 북한에 이야기했는지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비판해 가고 있는데 심지어 김정은이가 한국 대통령 문재인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문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미국이 북핵 소동으로 북한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책자를요, 최근에 출간을 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모양새인데요. 민노총이 홈페이지에 노동자가 알아야 할 북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고 올렸는데 그 속에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군부터 민노총, 노조에 이르기까지 송두리째 지금 북한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미 적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지금 무리가 아닙니다. 나라 꼬라지 가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